여름방학 인천광역시 교육청 중등생 젤부 여름방학 우주 프로젝트 중등생 젤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른 관점으로 미술사 보기 두 번째 수업을 하게 된 황세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술 작품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추가로 마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창적인 창작의 영역이라고 느껴졌던 예술은 작가의 고유한 창작을 넘어 어느 순간에는 작가의 재량에 따라 끊임없이 재현되는 과정의 반복으로 남습니다. 과거 로마인들이 그리스의 미술은 모방하되 다시 자기 식대로 이를 소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후의 미술가들도 다른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작품을 창조해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피카소의 풀바디의 점심식사, 디샹의 LHOOQ, 고흐의 낮잠도 작가가 이전 시대의 작품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훌륭한 창작물입니다. 이렇게 예술은 끝없이 서로를 모방하고 모방 속에서도 자신만의 창작을 이루어내며 발전합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1차 시의 작품을 해석해 보았었던 것처럼 비교의 관점을 가지고 다음 세 작품을 비교해 볼까요? 우선 작품명과 작가를 살펴봅시다. 가장 왼쪽의 작품은 프란시스코 고야의 발코니의 마하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중앙에 있는 작품은 에두아르 마네의 발코니라는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르네 마그리트의 원근법 2, 마네의 발코니입니다. 작품을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네, 세 작품이 무척 닮아 있죠. 우선 마네의 발코니를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869년 살롱전에 단선되어 논란이 된 작품입니다. 발코니에 있는 인물들은 한 공간에 있지만 마치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자연스러운 포즈를 하고 있고요. 세 사람 모두는 다른 공간을 바라보는 것처럼 시선에 엇갈림이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는데 이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작품을 바라볼 때 불편함을 안겨줍니다. 전통적으로 그림의 인물들은 관람자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지금 그려진 이 그림은 관람자를 바라보지 않고 세 사람 다 모두 다른 방향을 바라보면서 관람자에게 불편함을 선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림에 그려진 것이 전부가 아니고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 함을 그림에 내포하고 싶었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그런지 보는 사람이 그림을 볼 때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몇 개의 밝은 반사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그림자도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그림에는 늘 밝음과 어두움이 골고루 섞여 있었으나 여기는 초록색 경계로 빛은 앞쪽에, 그림자는 뒤쪽에 몰려 빛과 그림자가 분리되어 있듯이 보입니다. 마치 이 인물들을 비추는 빛이 화폭 밖에서 비춰지는 것만 같죠? 여러분도 느꼈듯이 제목과 구도, 배치 등은 마네가 존경하던 스페인 낭만주의 화가 고야의 발코니의 마하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마네의 작품은 벨기에 초현실주의 화가가 영감을 받아 82년 뒤에 오마주하였습니다. 왜 관의 모습으로 새 인물을 변형해서 그렸을까요? 마네가 흰색과 검정색, 밝음과 어둠, 방 안과 바깥으로 그림의 경계를 나눠 작품을 완성하였듯이 이제
르네 마그리트도 삶과 죽음의 경계를 그린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만의 생각으로 한번 작품을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련의 그림 속에 담고 있는 시대 정신과 조형 언어는 각기 다르지만 작품은 누구보다 날카롭게 세상을 통찰하는 예술가들의 의지에 따라 계속 변주되며 발전합니다. 예술의 해석과 감상은 어느 한 가지 방법과 관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 주변의 것들을 우리는 주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마주와 패러디는 과거에만 이루어져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서로 다른 작품을 차용하는 것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영화 속에서 볼 수 있는 명화의 오마주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입니다. 첫 번째 영화는 천재 베르메르의 작품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모티브로 한 영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입니다. 1665년 네덜란드 16세 소녀 그리트는 아버지가 사고로 시력을 잃자 화가 베르메르의 하녀로 들어갑니다. 베르메르는 그녀를 보고 신성한 영감을 얻게 되고 이에 관한 이야기로 풀어나가지는 영화입니다. 베르메르의 대표작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가 탄생한 배경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한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이 영화는 화가 베르메르의 삶과 예술성에 대한 뛰어난 고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 외에도 중간중간 등장하는 베르메르의 작품 속에서 본 듯한 것이 영화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오마주 영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영화는 멕시코의 여류화가 프리다 칼로의 생애를 조명한 영화입니다. 혹시 프리다 칼로라는 작가를 아시나요?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의 여류 작가로 1913년 소아마비 증세로 인해 오른쪽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마른 후유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놀림, 어머니의 냉담 등 어린 시절을 어렵게 겪으며 자라왔으나 1925년 그녀가 타고 있던 버스가 트럭과 충돌하면서 척추, 늑골, 갈비뼈, 골반뼈 등이 심하게 파열되고 즉 샌드레일이 그녀의 배를 뚫고 지나가면서 자궁망까지 손상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살아난 것이 기적이지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어야 했고 35번이 넘는 수술을 하고도 아이는 결국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었던 프리다 칼로는 버스 사고의 후유증, 선천적인 자궁 기형, 게다가 매도까지 걸린 프리다는 의사들의 만류를 뒤로하고 아이를 낳아보려 했었지만 결국 하혈을 하고 유산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남편 디에고와의 폭풍 같지만 즐겼던 사랑, 그로 인한 프리다의 고통스러운 삶과 작품 세계를 조망한 정기적인 영화입니다. 프리다 칼로의 일생을 담은 작품을 영화와 같이 본다면 더욱더 이해하기 쉽겠죠? 마지막 영화입니다. 바로 타이타닉인데요. 이 영화를 아시나요? 이 영화는 침몰된 타이타닉호에서 보물을 찾기 위한 탐사 과정을 조명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침몰된 타이타닉호에서 건져 올린 것은 보물이 아니라 한 장의 초상화였죠.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이 바로 그 영화 속에 나온 건져 올린 한 장의 그림입니다. 그려진 그림 속의 주인공 이름은 로즈. 로즈는 타이타닉에서 만난 남자 잭과 사랑에 빠집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배의 침몰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타이타닉 속 잭은 화가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여러 그림들이 등장합니다. 영화 촬영에 사용된 그림들 중 일부는 피카소의 기타 연주자처럼 모조화가 아닌 실제 작품이기도 하죠. 영화 속에서 잭이 로즈의 누드를 화가 지망생으로서 그림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그리는 이 장면은
고야의 작품 벌거벗은 마야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렇듯 영화 속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알면 작품에 한층 더 다가가기 쉽습니다. 이외에 뮤직비디오나 광고에서도 명화는 끊임없이 재탄생되고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술은 늘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발견한 명화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나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명화가 무엇인지 탐색해보며 삶에서 예술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세현 선생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